딱 나은이를 본 순간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빨리 커라, 빨리 가서 이제 어린이집 가라라는 마음도 들다가도 아 크지 마, 그냥 이대로 있어줘 이 마음도. 첫째와 둘째가 사실 지금 한창 사춘기가 왔을 시기인데 가끔씩 자기 전에 잘 자, 사랑해 라고 하고 가거든요. 아이한테 감동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동권리보장원 대외협력 홍보팀장 정여운입니다. 오늘 자타공인 육아의 달인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오늘 아동의 권리와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자 소개드릴게요.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의 정책, 아동의 권리를 널리 알려주고 계신 박주호 홍보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박주호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를 하면서 아동의 권리나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실종, 아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육아 인플루언서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육아 아빠 오한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박주호 씨의 육아 팁을 좀 전수받고 싶어요.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안녕하세요. 저도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 송의덕이고요. 육아천재 송의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요즘 우리 아빠들 육아에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두 아버님의 육아 꿀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팁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을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이제 푹 자고 있구나.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통제도 많이 하게 되고 아이와 트러블도 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팀장님, 네. 제가 계속 인사하면서부터 보는데 네. 배지가 아, 거꾸로 달려 있는데 이건 이거 잘못된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365일 아동의 날이라는 배지인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365일 아동의 날이 정착되진 않았다. 항상 아이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때까지 저희는 이렇게 거꾸로 배지를 달아서 인식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에게 선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할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달고 가지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날인 만큼 또 달고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볼 건데요. 부모 마음은 아이가 어릴 때나 조금 컸을 때나 늘 같은 것 같습니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저도 지금 닭살이 싹 돋았는데 나은이 태어났을 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사실 서포터를 많이 받았던 이제 선수 때 그때의 저였는데 딱 나은이를 본 순간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많이 해줘야겠구나. 진짜 눈물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했어요. 세상이 좀 워낙 험하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또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육아 철학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이가 좀 서툴러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육아의 어떤 목표는 자립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이가 뭐 밥을 먹을 때 실수 많이 해도 좀 기다려주거나 신발 뭐 자기 하겠다고 엄청 오래 걸릴 때 많잖아요. 여유가 되면 되도록 기다려주고 뭐 잠도 스스로 잘 수 있게 연습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케어를 많이 해야 되고 똑같이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범위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되게 스스로 이 부분을 잘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서투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던 게 어쨌든 아이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 걸 도와줘야 되니까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꼭 좋은 육아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과 시간을 같이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같이 가족 모두 먹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저녁이라도 꼭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사실 그 점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을 조금 주면서 아빠를 기다려 달라는 이런 것도 좀 요구를 하게 되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따로 뭔가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시간이라는 거구나 이런 걸 아이들한테 좀 이제 이렇게 스며들게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네. 또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우리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거 참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24시간 돌봐주긴 어렵다 보니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잠깐 집안일을 한다던가 같이 노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같이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단절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육아할 때도 이렇게 좀 온앤오프를 잘 해주는 게 아이에게도 좋고 양육하는 부모님들한테도 좋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일을 딱 시작을 하거든요. 일을 할 때만큼은 아이들이 좀 어지럽혀 놓은 집안일들이 있어도 그걸 다 미루고 제가 해야 되는 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도 좀 내가 내 일을 했다라는 만족감도 있고 또 좀 더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육아와 일 병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 감정보다 이게 해결을 먼저 하려던 적이 저도 사실은 많아요. 그때 이제 아이의 입장을 놓쳐서 저는 항상 미안했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좀 우는 걸 그대로 냅두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저도 이제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둘째가 좀 감정적이거든요. 자기가 즐겁게 있었던 일을 이제 저한테 오거나 학교 마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상관없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좀 그렇게 조심했어야지라고 하게 되면 좀 시무룩해지는 거죠. 또 아빠가 약간 잔소리를 하는구나, 혼을 내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저도 막 아이를 멈추려고 한 건 아닌데 아이가 시무룩해지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린 편이거든요. 클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딱 4살이 들어가니까 조금 화가 살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하는구나. 저도 이제 건우 다쳤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약간 이런 말 먼저 나오잖아요. 이제 언제부턴가 건우한테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아이에게 행동의 조심보다는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 주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잠을 더 잘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잘 자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할 일도 굉장히 없어지고 아이들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냥 말했는데 갑자기 들어요, 말을. 저는 굉장히 이제 잠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화를 내는 것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한 템포 좀 이제 쉬었다가 아이들한테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대단하세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언제 화가 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한 행동이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거나 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함으로써 어른들이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사실을 알아야 아이들도 조심한다고. 올바른 훈육 같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공감하면서 하겠다는 육아 어떤 점 있으세요? 저는 화냈다가도 아빠가 미안해,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 아빠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실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럼 아이의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게 또 아빠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아이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자기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만지면 몇 번 잘 얘기해요. 동생은 뭐 그래도 언니랑 놀고 싶고 하니까 자꾸 만지다 보니 이제 제가 잠깐 집안일 하고 있으면 밀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바로 혼낸다기보다도 아 너가 동생이 이거 만져서 좀 불편해서 그랬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방법을 좀 알려주는 편이야. 얘기를 해주면 내가 동생 때문에 혼났다 이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동생 때문에 혼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를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너가 나쁜 게 아니라 행동이 이제 잘못됐으니까 이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긍정양육 129 원칙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첫 번째 이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되는 독립된 이제 인격체라는 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신뢰를 전제로 깔아야 한다는 거. 역시 저희 홍보대사님이십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9가지 긍정양육을 하기 위한 실천 방식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자녀 알기, 나 돌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많은 방법들 여기에 거의 다 적혀 있어요. 저희 129 법칙을 모르셨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사실 우리 아이들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감동적인 순간도 역으로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또 내가 한번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육아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감동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키우는 시간이 되게 벅차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해주는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작은 것들 보면서도 얘도 많이 컸고 나도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사실 지금 한창 사춘기가 왔을 시기인데 대화도 많이 없고 가끔씩 자기 전에 잘자, 사랑해 라고 하고 가거든요. 아이한테 감동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아이들만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서스름 없이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아빠는 항상 내가 의지할 곳이다. 내 힘듦을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구나. 제가 그럴 때 이제 아빠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역시도 잘 성장하고 있고 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폭삭 속았어했다 해서 빠꾸. 틀리면 빠꾸. 그 한마디에 부모의 사랑 그리고 아이의 믿음, 공감의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뒤에서 우리가 버팀목 되어주고 있다.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잖아, 이런 걸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마음에 되게 감동을 받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현실 육아는 이렇게 사랑과 감동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정말 빠꾸하고 싶은 순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육아도 잘하고 싶고 또 일도 잘하고 싶고 이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공존히 하더라고요. 그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가 조만간 이제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빨리 커라, 빨리 가서 이제 어린이집 가라라는 마음도 들다가도
크지 마 그냥 이대로 있어줘 이 마음도 계속 왔다 갔다 혼자서. 저도 이제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웬만하면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육아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은 24시간 에너자이저잖아요. 놀아주고 싶은 마음, 그만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박지호 선수께서는 우리 홍보대사시니까 아이들의 권리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생존권, 그리고 발달권,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 이렇게 4가지 아닌가요? 생존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살아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호권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발달권인데요. 아이들은 충분히 놀면서 자란다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여권, 아동들도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발달권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지금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쉴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님, 이 쉴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지금 발달권보다는 생존권에 좀 더 집중해서 양육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크면서 이 발달권에도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이제 참여권도 조금씩 권리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두루두루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말에 저희는 같이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첫째와 둘째가 우리에게 쉴 권리를 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얘기하거든요. 인지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네, 부모들은 이제 같이 카페도 가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평일 동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다 보니까 주말은 온전히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의 권리를 좀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아이들의 초상권을 내가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저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혹시 악플 보고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굉장히 크고 나중에 다 설명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촬영을 하더라도 물어보고 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잘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댓글 같은 것도 되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나중에라도 훗날 봤을 때 아이들이 뭐 기분이 상할 만한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면 가차없이 삭제하고 아동이 출연한 영상에 대해서 악플이나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동이 출연한 영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악플은 절대로 달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 다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될 권리는 뭘까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생각하게 되는데 충분한 수면, 건강한 음식을 잘 충분히 제공받는 것,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받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주면은 좀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만 다 두 분이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이의 권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서 마주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부화 캠페인을 진행했거든요. 아부화라고 하면 뭘 것 같으세요? 아주 보통의 하루가 나왔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요즘에 아주 보통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성인, 아이, 청소년 할 것 없이 많이 쓰고 있죠. 저희는 여기서 조금만 바꿨어요.
주제인데요. 아이들의 무엇이 보장된 하루, 아이들의 무엇이 보장되는 하루, 세 분은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성향이 보장된 하루, 다른 조금만 들어가면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놀이와 쉼이 좀 보장된 하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놀고 이제 스스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배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기분 좋은 아침이 보장된 하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기분 좋은 아침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사실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한 미소로 시작하는 아이와의 기분 좋은 아침,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 우리 부모와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이야기 하다 보니 일단 저희 아이들이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함께 또 행복하게 건강한 또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받으면서 잘 자라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저는 좋았고 그리고 오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저도 아이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건강하게 키우고는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구나, 건강한 사회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아이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진다. 저희가 아동의 현재의 행복을 지켜주고 미래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